지금 카누를 타고 낭독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상교 선생님의 농담처럼 또 살아내야 할 하루다 중에서 불현듯 이른 가을이라는 글을 낭독해 볼게요. 자기 뒤로 백. 그렇게. 저희 남편이 시각장애인이라 제가 중간중간 보면서 가야 돼서. 우연, 직진. 불현듯 이른 가을. 남들도 다 할 줄 아는 반찬 한 가지를 했다. 어묵과 양파, 게맛살을 한데 썰어 넣고 들기름에 들들 볶았다. 간장도 조금 넣고 먹어도 됐겠다 싶을 때 연무를 넣어 마무리고 자달도 흩어 넣었다. 그때 문득 부엌 바로 앞 베란다 창으로 볕발이 내다 보였다. 가을인가?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타박 건너뛰어 이른 가을. 어떤 이른 가을날 이른 오후 엄마는 등 뒤에서 잔잔한 웃음을 웃으시고 엄마, 이 반찬 꽤 맛있겠죠? 지금은 불현듯 온 가을 뒤에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 만추입니다. 지금 여기에 의암호의 북한강의 가을 풍경을 담아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상교 작가님 모시고요. 저희 이상교 작가님이 작가 등단 50주년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헌정 낭독회를 통해서 우리 낭독가들의 이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오늘 산책에 유윤희 대표님 들어오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과 함께 계시네요, 대표님. 네, 작가님이 댁으로 제가 왔습니다. 아. 혹시라도 예, 줌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을까 봐. 예. 네네네. 그리고 작가님 연말 인사드릴 겸 해서 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2년 전에 저희 유윤희 대표님이 저희 나에게 낭독에 들어오셔 가지고 낭독 강의를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이 책 '농담처럼 또 살아내야 할 하루다.' 음. 이 책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그때 들어오셔 가지고 네. 자기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유윤희 대표님 어떻게 우리 이상교 작가님과 인연이 되어서 이 책을 내게 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1995 년도에 첫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때가 세벗이라는 어린이 잡지였거든요. 어린이 종합교양지 잡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세벗 편집부에 들어가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때 이상교 선생님도 배웠는데 그때 이미 이상교 선생님은 뭐 거의 그때도 이미 뭐 정상에 서 계신 분이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40대 후반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너무 멋지고 너무 키 크고 멋진 작가님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멋진 아동문학가시다.' 하고 음. 막 그렇게 이제 먼 발치에서만 몇 번 뵙고 그러니까 오셔도 저는 감히 가까이도 못 가고 그렇게 해서 멀리 여럿이 식사할 때 같이 저는 이제 구석에 앉아서 식사하고 아 진짜 멋지시고 너무 유쾌하시고 뭐 글과 그림이 좋은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막 제가 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우연히 한 20여 년이 지나서 제가 50이 다 돼갈 때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선생님을 뵌 거예요. 음. 근데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일기처럼 짧게 그렇게 뭐 시처럼 한 토막 한 토막 올리시는 글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따로. "선생님 혹시 저를 기억하시느냐."고. 네. 그랬더니 일단 인제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 제가 찾아뵙고 싶다고 하고 선생님을 찾아뵈어서 그날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선생님이 다행히도 저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알겠다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선생님이 쪼끔 편찮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던 그 40대 이상규 선생님의 모습하고는 쪼끔 달라져 있긴 했는데 그 또한 선생님은 또 유쾌하게 또 농담처럼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고 일어난 변화들 같은 거를 그냥 정말 "나 많이 변했지?" 하면서 처음에 저를 이렇게 안아 주시면서 인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선생님 이 좋은 글들로 책을 냈으면 좋겠다고 하고 예 이 한 굉장히 많은 편수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뭘 골라서 책에 실을지 음.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엮어낸 책이 이 농담처럼 또 살아내야 할 하루다이고요. 네. 선생님이 그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책 내는 게 쪼끔 늦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작은 출판사라 아무래도 한계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미 뭐 지금까지도 올해도 선생님이 거의 대여섯 종의 책을 내셨거든요.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큰 출판사랑만 하세요. 근데 저를 믿고 맡겨 주신 거예요. 좋은 에세이집 한번 내 보라고. 그래서 네. 제가 냈고 다행히 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이만큼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생님 50 주년인데 이렇게 뜻깊게 여러분과 함께 50 주년을 기념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선생님께 정말 막 면이 섰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유인희 대표님이 제일 처음에 이제 이상교 작가님과의 어떤 그 만남, 책을 내기 위해서 만나셨을 때 그때 굉장히 작가 선생님에 대한 그 따뜻한 성품에 굉장히 감동했었던 그 여운이 아직도 저에게 또 남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따뜻한 마음 내어 주신 우리 또 이상교 작가님, 예, 한번 모셔 갖고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와 주세요. 선생님 예. 그냥 아무 데나 보고 네. 하시면 돼요. 선생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 이상교예요. 네, 오늘 우리 동료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왔어요. 와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게 서툴러서 못할 것 같아서 걱정했더니 유 대표가 오겠다고 그래서 시간 맞춰서 우리 둘이 서로 만났어요. 네. 이제 이 자리가 오게 됐고 저는 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혹시 못하게 되면 어쩌나.' 그리고 며칠 전부터 많이 이렇게 고민했어요. 근데 아 다행히 이렇게 이어져서 아주 잘 됐고요. 그리고 이 책을 낸 게 인제 아까 유 대표도 얘기했지만은
그 페이스북에서 제가 일기처럼 쓰는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글 쓰는 게 완전히 버릇이 돼서요. 마치 일기 쓰듯이 그날의 감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난 그 전날의 느낌이라든가 그런 거를 글로 조금씩 옮기는데, 예, 제가 원래 농담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농담을 좋아하게 된 연유도 살다 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네. 진지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사실은 상당히 진지한데 이 진지를 떠느라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진지함을 조금 부서뜨리고 좀 누그러뜨리는 방법으로 농담을 해야 되겠구나. 물론 결심을 하면서 농담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농담도 꽤 잘하게 됐고, 그리고 농담이 주는 여유로움, 그리고 그 긍정의 힘, 뭐 여러 가지가 다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한 권의 책이 됐고, 또 원래 그림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를 다 아우러 주는 것이 바로 유 대표의 그 심성이었고 또 막 노력이었어요. 네. 여러 가지로 제가 '아, 유 대표라면 참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는 유 대표를 사실은 처음부터 기억하고 있었어요, 유윤히. 그래서 그 키 크고 하얗고 날씬보다 늘씬하죠. 그 직원이었구나. 세버 직원이었구나. 그리고 그 편집장님이 하고 제가 좀 가까웠어요. 그래서 가끔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맥주 한잔 하는 뭐 그런 것도 좋았고, 또 노래 부르고 시를 읽고 그런 걸 상당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또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유 대표도 가끔 거기서 저희 유 대표 지금도 미인이지만 그때도 미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눈에 탁 박아 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책을 내주니까, 근데 그 책이 좀 기다리긴 했어도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일은 저는 또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고가 됐으면 언제건 책은 나와요. 그래서 '아, 인제 책이 머지않아서 나오겠구나.'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제 그림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배운 적은 없지만은 제가 내려 긋는 이 선 하나에도 그 기쁨이 커요. 근데 그것을 다 수용해 주고, 그리고 그걸 같이 기뻐해 주는 그런 출판사가 참 좋았어요. 네. 당신 그림보다는 전문적인 화가 그림이 더 낫지 않을까.'라든지 뭐 그런 얘기도 않고, 선생님 그림이라면 더 좋죠. 그래서 그것도 많이 기뻤어요. 그래서 유 대표가 책을 내준 것이 마치 나로서는 그야말로 내준 것 같은, 그래서 늘 감사함과 고마움, 그게 가득한 데다가 이번에 또 50 주년 등단 50 주년 행사를 해서 낭독회를 열어준다니까 참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이 너무 구체적이고 명징하고 이 목소리가 너무나도 건강한 음성이셔 가지고 예 저희 지금 이 낭독회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기분 좋게 말랑말랑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유일 대표님 정말 심성에 반하셔 가지고 이렇게 책을 함께 작업할 수 있다라는 이게 정말 감동인데요. 어 저희 선생님의 오늘 글로 함께 저희 나에게 낭독의 낭독가들과 함께 나눠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릴레이 낭독을 준비하신 우리 임현순 선생님 예 기획을 해 주셨거든요. 자 임현순 선생님 나와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2023 년에 마지막 한 달짜리 낭독회에 이상교 작가님의 그 작가 등단 50 주년 헌정 낭독회로 꾸며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희는 송정희 성우님께 기초부터 전문가 반까지 1 년간의 시간을 낭독 수업을 받았고요. 그 낭독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인 낭독 일상을 위해 한 달 한 책으로 낭독한 책을 가지고 같이 읽고 그리고 이렇게 낭독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 한 달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이상교 작가님의 농담처럼 또 살아내야 할 하루다.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한 달을 살았고요. 그리고 오늘 양독회를 여는데 제가 이 책을 이제 보면서 시라는 것이 그동안 굉장히 뭐랄까 제 의식의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삶에 밀접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굉장히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일상을 이렇게 찍는 듯한 느낌, 작가님의 일상을. 그래서 굉장히 따뜻했고, 또, 읽다가 그리워지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또 궁금해지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또 와닿은 시를 하나 생각하면 우체국이었어요. 작가님이 우체국을 굉장히 자주 가신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우체국하고 좀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지난주에 제가 우체국에 갈 일이 드디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편물을 들고 갔는데 가서 뭐 무게를 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돈을 결제하고 오는데 이 우체국에 간 느낌이 가기까지가 또 2, 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까지 못 받으면 어떻지 하는 그런 생각이 불안감도 좀 있고 하는데 요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체국에서 이틀 뒤에 카톡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받았다? 받지 않아서 내일 다시 가겠다. 막 이런 걸 보는데, 그 이틀 뒤에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누가 이걸 받고 기뻐하겠구나. 되게 좋은 표정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설레기도 하고, 또 지금 부재 중이어서 전달하지 못했다는 그런 분들께는 빨리 연락이 닿아서 꼭 이 우편물이 도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은 누구한테, 그리고 어떤 걸로 우체국 가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답하신대요. 우체국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자주 가는데요. 음, 그래서 굳이 일주일에 두세 번, 세 번, 많이 갈 때는 한 네 번, 그리고 덜 갈 때는 한 두 번. 그래서 제가 우체국에 안 가면 우체국의 직원들이 요새는 특히 어디 편찮으시냐 그렇게 나중에 묻거든요. 근데 우체국이라 그러면은 그 우체국이라는 그 세 글자가 주는 정감, 그게 나는 참 좋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래, 우체국 코너에 커피 뽑아 먹는 데가 있고 테이블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차창 유리창 내다보면 창밖을 내다보면서 커피라도 한 잔 뽑아 먹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정감 어린 그런 곳으로 아마도 여전히 제가 뭐 병전 눕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렇게 자주 갈 것 같아요. 음, 가세요. 뭘 붙이러 가느냐 하면은 주로 올해도 책을 많이 냈지만은 책을 한 10권쯤은 내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면은 그 책을 붙이러 가는데 한꺼번에 붙이지 않고 한 번에 두세 권 또는 많을 때는 5곳 그렇게 붙일 것을 들고 가는데 새로 신간을 냈을 때 신간을 받으면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이 책을 누구에게 보내서 그가 내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다는 거를 보이고 싶구나. 그런 친구들이나 또는 후배 또는 선배들에게 책을 보내고 있어요. 아,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일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 시집을,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눈 오는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카트에다가 한 짐 끌고서 갔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나오는 우체국의 그 일 때문에 작가님이 가신 그 행적을 따라서 저도 가면서 되게 뭐랄까, 정감 있게 갔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낭독을 할 때는 낭독가들이 단상을 이야기하고 이제 낭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시인만큼 릴레이 낭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호흡을 이어받고 저희가 시를
30편의 시를 낭독을 할 거예요. 네, 잘 들어주세요, 작가님. 그럼 지금부터 제일 첫 번째로 김민 선생님을 시작으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민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나는 가붓한 혼자가 참 좋다. 혼자면 바람이 되었다가 햇볕이 되었다가 개울물이 되었다가 미루나무가 되었다가 개망초가 되었다가 소나기가 되었다가 무지개가 되었다가 별별 것이 다 된다. 빵집 테라스. 새벽에 비 내리는 걸 알았다. 물론 가만가만 빗소리를 들었다. 지금 비는 그친 걸까? 짐짓 내어다보는 일은 삼간다. 와도 그만, 더 이상 오지 않아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목말랐던 풀들, 나무들이 목을 축였을 터이니 잘 되었다. 나는 이내 긴 다리에 바지를 꿰고 종이돈 몇 장을 주머니에 담아 밖으로 향할 것이다. 가까운 빵집 테라스 의자에 앉아 빵 한 개와 함께 우유 한 팩을 마셔도 좋을 것이다. 바람이야 불겠지. 간간 사람들이 지날 터이지. 승복을 입은 듯 보이는 비둘기 몇 마리. 땅바닥을 기웃대며 시주를 구할 터이지. 이를 닫고 세안을 말끔히 마친 터라 얼굴을 스치는 바람결은 매끄럽다. 당분간은 근심이 없기로 한다. 오롯한 혼자서가 아니면 놓치고 말 것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다.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혼자일 때 비로소 말을 걸어오는 것은 사뭇 많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때 삼라만상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때 보이지 않을 것, 들리지 않을 것이 다 보이고 들리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렸다. 나는 그처럼 앞으로도 쭉 혼자일 것이다. 오롯한 혼자. 길고양이. 내가 만일 관계부처의 높은 데 사람이라면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내에 아주 작은 분수대를 만들게 하리라. 조금 찐 외진 양이들 길목에 말이다. 분수의 물은 작은 도랑을 통해 졸졸 흐르게 하리라. 어제 땡볕에 굶주린 데다가 목까지 말라 허덕허덕 길을 걷는 길고양이를 보았다. 한 모금 물이 아쉬웠던 때를 경험했던 이는 알 것이다. 배고픔은 물론 목마름의 고통은 얼마나 큰지. 어제 그 땡볕 아래 길고양이 여지껏도 마음 아프다. 위안. 비가 주룩주룩 소리내며 온다. 몇 마리 매미는 비 맞으면서 온다. 비옷 입고 재활용품 내다 놓았다. 움푹 패어 모리겐대를 보았는데 송사리 한 마리도 안 벤다.
강화 초지리 개울물가, 풀섬 물고기들은 얼마나 행복했을 것인가. 비 오는 날엔 더구나. 새삼 나는 시 쓰기를 참말 잘했구나 생각한다. 그래서 좀 덜 마음 아플 수 있구나 생각한다. 모과.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평소 나디 긴 경비 아저씨와 다른 동의 경비 아저씨가 모과나무 아래에서 긴 막대를 휘두르고 계셨다. 익은 모과를 따내는 듯. 모과라. 나무 밑에 혹시 귀퉁이 조금 상한 모가 한 개라도 떨어져 있을지 둘러보았다. 반이 넘게 시커멓게 썩은 놈이 한 개 떨어져 있긴 하다. 줄까 망설이는데 한 개 드릴까요? 묻는다. 좋지요. 손 안에 든 모가 한 덩이는 살갗이 조금 끈끈하긴 하나 향기는 참으로 고웁다. 모가 한 덩이로 내 남은 늦가을은 덜 고달플 터이다. 달 돋는 나라. 어머니는 김장 무렵 시래기를 들통으로 몇 통이나 데쳐 말려 놓으셨다. 그걸 정월 되보름에 나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그걸 너무도 많이 먹어 번번이 배탈이 나곤 했다. 결혼한 뒤에도 어머니는 정월 대보름 때면 시래기 나물을 중간 크기 스테인리스 통에 하나 가득 만들어 들고 오시곤 했다. 질기지 않고 양념과 간이 딱 맞는 들기름에 볶아낸 시래기 나물.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어제 엄마는 당신의 둘째가 시래기 나물은 먹었는지 안부가 궁금하셨을 것이다. 저기 보름달 돋는 나라에서. 검정 통치마.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내 몫의 설빔에 대한 이렇다 할 기억을 나는 갖고 있지 못하다. 특별히 가정 형편이 어려서였다기보다 부모님은 8이나 되는 많은 자식들에게 골고루 설빔을 마련해 줄 만한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하셨던 것이다. 옷이니 신발 따위가 흔하던 때가 아니어서 더 그러했을 것이었다. 그런 중에도 단 한 벌 설빔에 대한 기억을 오래 두고 잊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67살 적의 일일 것이다. 엄마는 만으로 2살 위인 언니와 내게 저고리와 치마 한 벌씩을 손수지어 입혔다. 지금도 많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어린 그 시절부터도 나는 유달리 예뻤던 언니에게 조금 심하다 할 정도의 콤플렉스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언니는 희고 통통했으며 갸름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하며 음전했다. 나는 과연 그 언니의 동생일까 싶을 만큼 닮아 있지 않았다. 엄마는
6밤인가 7밤을 꼬박 걸려서 언니 것과 내 것 두 벌을 지어내셨다. 나는 이제나 저제나 엄마의 손재봉 틀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엄마는 바느질을 끝낸 두 벌의 저고리와 치마를 옆에 두고 먼저 언니 몫의 저고리와 치마를 내어놓았다. 언니의 치마는 빨간 자락 치마였다. 그리고 연두 끝동에 흰 동정이 달린 빨간 옷구름의 초록 저고리였다. 요즘 나오는 것처럼 썩 고운 빛깔은 아니지만 어린 눈에는 세상에 다른 한 빛을 바라보는 듯 황홀했다. 속으로 저절로 아 하는 환성이 울릴 만큼 언니는 예쁘고 예뻤다. 언니의 설빔은 그렇도록 고왔다. 꿈결처럼 눈이 부셨다. 엄마는 언니에게 새하얀 버선 한 컬레를 내어 신게 했다. 그때 처음으로 눈여겨본 흰 버선, 오똑한 버선 코. 버선은 송편과 너무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속으로 가만히 떠올렸다. 발끝에서 발등으로 휘어진 순욱은 초승달처럼 애잔하고 고왔다. 지금까지도 그 느낌은 지우지 못한다. 그리고 꽃신. 엄마는 언니를 벽에 등을 두고 똑바로 서게 했다. 나는 부러움이 그득한 눈으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엄마가 내게도 언니와 꼭 같은 저고리와 치마를 내어 입게 하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면서 곧이어 나 또한 엄마 앞에 차렷 자세로 세워졌다. 가슴이 쉴 사이 없이 두근두근 뛰었다. 난생 처음 잊게 되는 이규현 선생님, 핸드폰 음소거가 됐어요. 규화 선생님, 규화 선생님, 그리고 눈을 떴다. 치마는 검은 빛깔이었다. 무릎과 발목의 중간쯤에 닿는 통치마였다. 희끄무레한 얼룩 자국이 선명한 검정 치마. 검정 통치마는 치마끈을 가슴 앞으로 돌려매게 되어 있지도 않았다. 뒤로 갈라져 있지도 않았고 흰 치마 허리만 덜렁 달려 있었다. 앞으로 돌려매는 끈 같은 건 더구나 없었다. 나는 가만히 실망의 한숨을 내쉬었다. 폼이 잘 맞을지 모르겠다. 엄마는 저고리의 오른쪽 팔부터 꿰게 했다. 노랑 저고리는 내게 품이 너무 컸다. 옷구름은 빨강이 아닌 노랑이었다. 소매에 끝동을 달지 않은 내 노랑 저고리. 옷구름을 할 빨강과 끝동에 나면도 헝겊이 짜투리로 조금 남아서라고 했지만 내 노랑 저고리는 멍통구리 같았다. 눈, 코, 입을 만들어 놓지 않은 눈사람 얼굴 같았다. 엄마는 물론 내게 버선도 꽃신도 내어주지 않았다. 버선과 꽃신 대신 솜을 얇게 둔
끝이 뾰족하고 턱 아래로 끈을 당겨 매게 만든 아랫자락은 넓게 퍼져 어깨까지 덮도록 한 검정 모자를 씌워주었다. 요즘도 음력 설 때가 되면 두 딸 아이의 설빔을 손질하면서 곧잘 검정 통치마와 노랑 저고리를 떠올리곤 한다. 동시에 언니의 빨간 자락치마와 연두꽃동의 초록 저고리, 흰 버선, 꽃신을 떠올린다. 그렇지만 늘 언니 꽃보다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검정 통치마에 대한 그리움, 첫 설빔, 조금 저리기도 했던 가슴 아픔, 그리고 숨긴 눈물. 그 검정 통치마는 아련하게도 내 기억의 한곁에 언제나 쓰러지지 않고 남아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바래지 않는 빛깔 그대로. 어미. 저녁 무렵 우체국 다녀오던 길이었다. 왼쪽 무릎이 아파 잠깐 쉬었다 가려 작은 골목길가 돌팍 위에 앉았다. 골목은 고즈넉, 추위와 어둠이 가볍게 와 둘러친다. 불현듯 두 딸의 생각. 나는 어떤 어미였던가, 어떤 어미이고 있는가. 집 돌아와 언발, 온몸 녹이려 이불 속에 기어들자 발보다 몸보다 눈시울이 먼저 녹아 물기가 비친다. 데쳐낸 가리비에 모차렐라 치즈를 얹어 전자레인지에 한 바퀴 돌린 걸 안주로 담금주 한 잔을 마신다. 어미 걱정은 말아라. 내가 별일 아닌 것으로 뒤척이는 동안 아파트 뒷길에 피어난 꽃들을 보았다. 목련, 벚꽃, 산수유꽃. 내가 방 안에 틀어박혀 별일 아닌 것으로 뒤척이고 되새기는 동안 꽃은 피어났다. 기척 없이 피어났다. 줄무늬 양말. 내가 뻥이 좀 세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어제는 양말 6켤레를 모임 자리의 후배들에게 고루 나눠주었다. 씨가 써지지 않을 때 꺼내 고요히 신고 있자면 이내 씨가 써지며 신고 나서면 소재가 팍팍 건져지는 줄줄이 줄무늬 양말. 양말 트럭에서 열심으로 고른 얼룩말 양말. 씨가 한 마리 넘게 쏟아져 나올 양말. 내 말이 죄다 뻥 같지만 기실은 뻥 아닌 걸 아는 사람은 또 안다. 달려라 양말. 멸치똥. 멸치 육수를 낼 생각에 이른 새벽 멸치를 방으로 데려왔다. 신문지를 펼쳐 대가리를 떼어내고 똥을 빼내기 위해서다. 죽어 미라가 된 멸치가 좀 안 됐다. 아, 대가리는 떼지 말기로 한다. 어두육미라는 말이 있으니. 게다가 잘하면 IQ가
좀 좋아질지 모르니. 똥은? 멸치통이 크면 얼마나 크다고 그걸 일일이 빼내나. 비명에 죽고만 멸치가 더 슬플지 모른다. 그러다 멸치똥 안 빼면 국물이 쓰다고 했던 엄마 말이 생각난다. 짠맛이라면 소금도 아끼고 좋을 터이지만 쓰디 쓴 똥 맛은 안 되겠다. 멸치 또한 그 짧은 생애 동안 온갖 스트레스와 양다리 걸치기, 연문설 등에 시달려 똥 맛이 그리 되었을 것이다. 해고고 메루치 같으니. 아름다운 국수. 우체국 다녀오는 길에 살 물건을 적은 메모지를 놓고 갔다. 하는 수 없이 사야 할 물건을 속으로 열심히 궁리했다. 그리하여 머릿속에 다시 기억해 놓은 물건들 이름의 첫 글자가 국, 바, 안, 봉. 우체국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 국, 바, 안, 봉. 첫 글자인 국자부터 꽉 막혔다. 국, 뭐였더라? 국어책도 아니고 국거리도 아니고 국, 국, 국. 그럼 그 다음은 바. 뭐였더라? 바둑이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바지락 조개도 아니고 바지도 아니고 한참이나 머리를 앓다 포기. 그럼 안은? 안은 바로 나왔다. 일전에 집 근처 안경점에서 맞춰둔 안경 찾기. 봉도 바로 나왔다. 문구점에 들러 A4 크기 소류 봉투 살 일. 이제 침이 3kg구나. 신난 떨며 걸어오는데 눈에 띈 바나나 트럭. 그래, 바나나였지. 우유 한 잔 넣어 갈아 마시면 간단한 아침 요기로 그만이란다. 이제 국만 생각해내면 된다. 국, 국. 며칠 전부터 국거리 사골이 사고 싶긴 했지만 오늘의 국은 절대로 결단코 국거리는 아니다. 아님에도 속 편하려고 국거리로 결정 지을 수는 없다. 국, 국, 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아파트 현관 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아, 국수! 국수빨이 가느다란 1인분씩 따닥 나눠놓은 포장 소면, 아침 이르게 다려놓은 멸치 육수 냄새가 집안에 남아있어서였다. 어쨌든지 마침내는 모두 다 알아내어 기쁘기 한량 없었다. 평안. 지난밤 무심코 애들 둘이 들이닥쳤다. 약속한 일 없이. 방 셋에 하나씩 콕 박혀졌다. 허룩한 콩깍지에 콩알이 들어찬 듯. 어미는 잠이 잘 왔다. 작은 건 안방, 큰 건 잠잘 자리를 긴급 마련해 옷방에 재웠다. 어미는 어미방에서 잠으로 천천히 빠져들면서 기쁜 데다가 마음이 놓인다. 무심코 일이 평안한 날도 있는 법이다.
무렵. 흐린 날이 그런대로 마음에 드는 까닭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어서다. 밀린 일 한 가지씩 마무려야 할 무렵이다. 무렵처럼 설레게 하는 말도 흔치는 않을 것이다. 바야흐로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날 무렵이다. 샛눈을 떠 몰래 바라보고 싶은 무렵인 것이다. 노인에 대한 논리. 딸은 빙수를 먹고 나는 녹차를 마시다가 노인의 특징에 대해 논하다. 노인은 느리다. 노인은 인색하다. 노인은 제 말만 한다. 노인은 걱정을 사소한다. 노인은 두리번 된다. 노인은 입이 짧다. 노인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한다. 노인은 전혀 섹시하지 않다. 그래서 뭐, 어떻다고? 네가 돈 내. 위층주의. 토 일요일이면 간헐적으로 쿵쿵 또는 연달아 쿠당쿵. 떼다 밀치는 소리 끝에 한 번은 안악 울음소리까지. 또 이따금 샘 발꿈치 소리마저도. 저리 지내는 것도 당사자 고유의 생활 방식일지 모르는데 마침내 신경쇠약 증세. 온밤 내내 기가 깨있는 바람에 잠이 더 멀어지고 말았다. 어제 569번 생각 끝에 A4 용지 반장에 굵은 네임펜으로 앞뒤에 죄송을 넣어 조금만 조심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노라 편지를 써 우편함에 넣었다. 휙휙 큰 글씨로 날려쓴 편지. 그날 종일 위층 사람이 벨이라도 누르면 죽은 채 할 것이라고 마음먹었다. 생각만 해도 후들후들 떨리며 후회 막급. 내 심했나? 그 정도 소요해. 나는 나쁜 냈네라니까. 그 정도 퉁탕거려도 되는 건데. 아무래도 기세게 흘겨 쓴 글씨체 때문 아닌지. 여튼 그 뒤 내내 지죽은 듯. 빗소리에 마음을 쓰다. 비가 온다. 빗소리가 내 귀를 두들긴다. 듣지 않은 척하면서 실은 낱낱의 빗소리를 모두 다 귀에 담으려 애쓴다. 코를 훌쩍이며 뒤따라오는 애처럼 마음 쓰이게 하는 빗소리. 빗소리로 해서 오늘 밤 잠이 오지 않는다면 행복한 일이다. 내 귀는 여전히 여리고 가슴 또한 폴싹폴싹 흙 먼지가 일게 메마르지 않은 증거이므로. 흔들리는 중. 풀은 풀길이 기쁘다. 강아지 풀은
달개비 풀과 또 다른 풀들과 어울려 기쁘다. 이름을 알리려 하지 않으며 캐묻지 않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중이다. 아무렇게나 뿌리를 내리고 절로 어울려 빈대라고는 없다. 풀은 풀이라서 무겁지 않고 더없이 홀가분 가볍다. 배추밭이나 시금치밭 햇님보다 풀밭을 지나는 햇님 발길은 훨씬 가볍겠다. 기쁨. 어머니는 말씀을 안 가리셨다. 나는 그게 좋았다. 노래처럼 들리기까지 했다. 대가리, 콧중배기, 자박지, 다리몽댕이. 그리하여 나도 입이 좀 걸다. 눈을 눈탱이 또는 눈알딱지라 이른다면 호미를 왕창 잃는 꼬락선일 테다. 그럼에도 그런 데서 나오는 운율이랄까? 그게 좀 기쁘다. 비역이다. 이른 아침 세수를 말끔히 하고 아파트 뒷길로 나가다. 비로 젖었을 나무의자려니 비닐 한 장을 들다. 생각한 대로 귀뚜라미 울다. 귀뚜라미는 살림이 구차해 식은 보리차 한 잔도 내놓지 못하다. 대신 뒤축이 헌 구두와 쥐색 코트 차림으로 그의 오래된 악기를 집어들다. 풀잎 힘줄로 만든 초승달빛을 묻힌 소슬소슬한 소리. 한참을 귀역이다. 들어오다. 사랑. 나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쉽사리 사람을 좋아하는 버릇이 있다. 아마도 10사람 중에서 9사람은 좋아할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을 처음 대하게 될 때면 나쁜 구석보다 좋은 구석을 먼저 찾으려 애쓰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니다. 애써 찾지는 않는다. 저절로 눈에 띄고 가슴에 와닿는다. 어떤 이는 목소리가 물 흐르듯 해서 마음에 들고, 또 어떤 이는 눈썹이 초승달 같아서 자꾸 보고 싶어진다. 또 어떤 이는 그다지 나누는 말 없이도 그 눈짓이며 입과 웃음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통하는 듯 싶어서 좋다. 그러한 버릇 때문에 버릇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다. 더러 오해를 사기도 한다. 그러니까 성격이 우유부단하다거니 또는 미지근하다거니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다거니 그런 말을 듣는다. 또는 바람기가 많다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한다.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일에, 더 나아가서 사랑하여 맞이하는 일에, 더 나아가서 좋아하거나 사랑하여 맞이하는 일을 위해
애써 기쁨이 되어주고 싶음은 물론 좋아하는 상대가 남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기회 있을 적마다 음담패설을 끄집어내기 일수인 이웃집 아주머니의 입담이 나는 좋다. 응당 비어있어야 옳은 우리 집 김치통을 그 아주머니가 몰래 와서 채워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25폭의 배추를 절여주고 서슴없이 수고비 10,000원에 담배 2갑 내놓으라는 등의 몰염치가 애교스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사람을 좋아하는 일에도 문제는 있다. 간혹 겪게 되는 가슴 아픔이다. 한때 역곡의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산 적이 있었다. 그곳은 퍽 낯이 설었다. 해서 날이면 날마다 아파트 빈터에 흙을 깨트리고 꽃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골몰했었다. 낯이 선 곳이기도 하거니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차소리 시끄러운 큰 찻길 옆이기도 해서였다. 나는 날마다 흙을 파고 고르고 다듬었다. 다른 일에 마음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꽃밭이 이제야 제 임자를 만났군요. 낮은 톤 음성이었다. 썰물 같은 음성이었다. 고개를 들어 소리가 들린 쪽을 올려다보았다. 쉬는 훨씬 넘어선 연세였다. 당시 나는 40대 초반이었다. 짙고 검은 눈썹이 박쥐우산처럼 솟아있었다. 게다가 잔잔하고도 따뜻해 배는 눈빛, 눈부시게 흰 긴팔 남방 셔츠. 아파트 앞동 몇 층인가 사는 이 아닌지 싶었다. 나는 날마다 꽃밭에 엎드려 있어야 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그의 눈에 띄기 위해서. 행여 그의 귓가에 닿게 될까 하여 날마다 우리 전축에선 가곡이 울려 퍼지도록 해야 했다. 우리 집은 아파트 1층이었다. 끝내는 이 어마어마한 가슴 속 들끓는 사건을 누군가와 의논해야 옳지 않을까 하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르고서야 말았다. 누가 좋을까? 누가 알맞은 의논 대상이 되어줄 수 있을까? 다만 꿈결같이 홀로 좋아하는 마음밖에 달리 꾸미는 일이 없는데 뭐에 그리 큰 허물이 될 거란 말인가? 그분을 남이 모르게 흠모하는 일에 있어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이는 남편일 것이므로 그의 등에 이마를 대고 묻는 건 어떨까? 내 사람 됨도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므로 한참을 생각하다 그도 그만두었다. 걔 어디 될 법이나 한 일인가? 그 얼마 뒤 우리는 이사를 했다. 1년 반을 살고 또다시 이사할 것을 고집한 것은 물론 나였다. 아마 누구든 나는 다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여 맞이하는은 크게 허물이 아닐 것이므로. 하물, 하물며 짝사랑이라고 해도 사랑은 개나리 환한 꽃가지 사이로 왔다가 이 겨울 허전한 팔가슴 빈 가지 사이로 나를 달래는 빛깔인가? 희뿌옇게 눈이 내리면서 그 뒷모습만 보이면서 벌이 날갯죄로 오는 날은
다시 섭섭해 돌아올 것도 같은 그러한 표정으로 결국은 사라지면서 박제삼 사랑은 3세 여러분, 일 잘하는 척 가만히 있는 깨봉지를 들척이다가 머그잔 조금 넘을 만큼 쏟고 말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참깨인 줄 알았는데 통통한 들깨다. 쓸어버리려다 기특한 한 가지 생각. 3세 여러분에게 뿌려줄 것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머그잔 석잔 넘게 쏟을 걸. 아침이 층층이 밝는 중이었다. 무 한 단을 샀다. 짠 묵음치를 담글 생각이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사기도 했다. 이맘때면 아버지는 가을 무는 인삼보다 낫다며 푸르스름 무대가리 쪽을 가려 우리에게 한 쪽씩을 나눠주셨다. 오늘 무는 그때 무만큼 시원하진 않아도 비스슨하다. 김장무, 큰 무는 그때의 그 맛이려나. 소리내 우는 아이를 보면 그놈 참 무 속처럼 시원하게 잘 도운다. 말씀하시던 어머니가 떠오른다. 나도 울려면 무 속처럼 시원하게 울고 싶다. 가슴 속 화기가 숙어 없어지도록 흥건하게도. 한돈. 남편 차례상을 간단히 보다. 이번 추석부터 봉투 하나씩을 올리기로 하다. 고스톱 한 톤이 필요할 듯해서다. 많이 못 드리고 흰 봉투에 3만 원 넣었다. 그가 좋아할 것이다. 머리 하나는 잘 돌아가는 여편네라 할 것이다. 그는 살아생전에 화투판 판돈 잃은 적이 없어 왔으므로 따일 것이 분명하다. 그는 쓸 곳이라고는 없는 그곳에서 딴 돈 대부분을 내게 내려보낼 것이다. 우리 집은 머자나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뭐 돈이 인생에 있어 다는 아니지만서도 어찌되었든 그는 세상 등진 지 20년 만에 빛이 잠깐 웃었을 것이다. 어머니 2. 재활용품을 내다 놓으려 밖에 나갔는데 나뭇잎이 많이도 떨어졌다. 하룻밤 사이에 나뭇가지가 저처럼 헐거워지다니. 연세 드신 어머니 뒷머리가 생각났다. 어느 날이던가 큰 남동생 집에 가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그때 어머니는 오마고 하는 나를 마중하려 찻길까지 나와 계셨다. 남동생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길목. 어머니는 앞서고 나는 뒤쫓아 걸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뒷머리 속이 휑하게 들여다보였던 어머니. 나는 그때 오늘 이처럼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게 될 줄은 알지 못했다. 왼쪽 복숭아뼈. 남들이 몸살이라고 하면 그깟 몸살쯤 했다. 그러면서 내 몸살기는 죽을 둥 살 둥. 서랍에 있던 생약 2봉지에 몸이 가뿐해졌다. 남 아픈 건 별일 아닌 걸로 치면서 내 아픈 것, 고통스러운 일들은 지극히 통탄에 맞이하지 말 일이다. 그러고도 몇 달을 두고 왼쪽 복숭아뼈 아린 걸 참아내지 못한다. 아프다, 아프다 징징대다. 복숭아뼈, 복숭아 씨에서 우미 돋고 나무가 자라 분홍 복숭아꽃 활짝 피어나게 생겼다. 복숭아 주렁주렁 달리게 생겼다. 어르신. 어르신보다 할머니라 불리는 게 훨씬 낫다. 어르신이라 불리면 꼼짝없이 어른스러워야 할 것 같다. 더하여 어르고 달래면 곧 넘어갈 어리쑥배기를 칭하는 듯 싶다. 누군가 내게 어르신이라 부르면 하루 종일 투덜대고 싶다. 차라리 고모신이 낫지. 차라리 나박신이 낫지. 차라리 집신이 낫지. 구겨지다. 꾸깃꾸깃 꾸겨진 겨잡힌 남방. 다려 입어야 할 판인데 그냥 입는다. 어차피 쭈글쭈글 꾸겨질 노년 아니더냐. 몰라서들 그러지. 꾸겨진 옷감은 파도 같고 물살 같아 한결 시원하다. 그걸 몸에 걸치고 있는 인간 또한 꾸깃꾸깃 꾸겨져 있어도 괜찮겠다. 빤질거리지 않아도 된다. 무당집. 12살도 아니었을 무렵 이맘때였다. 강화 초지 장안말. 나무라곤 없는 벌거숭이산 둔덕을 혼자 넘어서 갔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이른 새벽길을 길가 외딴 무당집 작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들머리 쪽에서 바람이 휑휑 불어왔다. 들머리 제방둑이 반 넘어 쌓여가는 중이었다. 내가 살고 있던 집의 뒷산은 들머리 둑을 쌓는 흙으로 벌겋게 깎여 벌구숭이 산이 되었다. 무당집 뒤 비탈길을 올라서면 성공의 성당이 있고 그곳에서 왼쪽 길로 꺾어지면 대추나무가 있었다. 나는 대추나무 아래 서서 대추 열매가 얼마나 굵어졌는지, 둔덕 아래 산딸기는 언제쯤 빨갛게 익을지 초록 이파리를 뒤적였다.
너무도 이르게 깬 새벽. 할 일 없이 오리길을 돌아서 집으로 오는 길. 아직은 키가 덜 자란 옥수수 기다란 잎들이 서걱이는 소리를 냈다. 길가 외딴 무당집 작은 방에는 그때까지도 불 한 개가 켜 있었다. 60년 너머를 되돌아간 그 길. 키 큰 여자애 하나 걸어간다. 네, 저희 준비한 그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홍정희 성우님. 어머, 저희 임현수 선생님이 너무 이 발제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낭독가들에게 맞는 것들 그리고 또 자신이 또 선택한 것들 이렇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낭독회를 너무 잘 마쳤는데요. 어, 이렇게 들으면서 또 느꼈어요. 저희 수파자 나에게 낭독에 있는 이 낭독가들은 이 활자를 어쩌면 이렇게 진정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호흡을 다 실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 너무 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낭독가 여러분들. 그 이상규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 혹시 우리 낭독가들 한번 보셨어요? 저희 네. 이렇게 같이 제가 이제 이상규 선생님 이렇게 잠깐씩 이렇게 한번 훔쳐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낭독을 할 때마다 어떤 이제 선생님이 기억이 나고 내가 그랬었지." 이럴 때마다 화면 앞으로 이렇게 오셔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계셨어요. 선생님 나와 주세요. 선생님. 음. 맞아요. 그랬어요. 아주 낭독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때 우리 어머니의 표정 그리고 맨 나중에 읽은 그 무당집 그때 그 서걱서걱하는 옥수수 잎사귀 소리 그게 지금도 들리는 듯하고요.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어요. 낭독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나도 문득문득 눈시울이 뜨겁고 하마터면 엉엉 울 뻔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런 적이 있었다. 나는 좀 많이 속도 많이 상했었겠구나. 음. 어린아이로서 그 검정통치마 그때도. 근데 그것도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근데 다 지나간 일이지만 또 아름답게 내게 남아 있어서 다행이고 또 그거를 내가 글로 옮겨서 참 기뻐요. 음.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주고 저를 또 다시 그 시절로 데려간 듯해서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음. 저희도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이상교 선생님, 이상교 작가의 삶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같이 살아낸 듯한 이 활자를 소리화시켜서 그런 어떤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희 되게 재미있는 게 저희 오늘 김혜진 선생님께서 이상교 작가님의 이 낭독회 준비하시면서 또 작가님처럼 한번 시인이 되고 싶다는 예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시를 올려주셨어요. 저희 예 단톡방에. 그래 아. 예 김혜진 선생님 한번 시 낭독해 제가 그러면은 조금만 얘기할게요. 선생님 시집을 그냥 식탁에 놓고 오며가며 봤거든요. 저도 이제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선생님 시 중에 요리하면서나 아니면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들이 많은데 그날 아침 두부라는 시를 읽었어요. 음. 이제 식탁에서 막 읽다가 김장하고 남은 짜투리 무가 있어서 무밥을 지으려는데 썰다 말고 아니야. 나도 선생님처럼 한번 요 느낌 그대로 두부 부치는 느낌 그대로 무 썰면서 해보자를 이제 써가지고 제가 임현순 선생님한테 보냈어. 선생님 나 시도 안 배운다. 나 시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런 시를 졌다. 막 이러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부끄럽지만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네. 음.
무밥, 김혜진. 김장하고 남은 갖가지 모양 짜뜨리무. 요놈들로 무밥을 하련다. 울퉁불퉁 얼기설기 봄보무들이 이젠 가지런히 한 가지 모양으로 발 쭉 뻗고 도마 위에 산을 이루었다. 이 무슨 고행인가. 단일화 화가처럼 무한 반복의 무채썰이. 몇 번의 무시밥 경력. 무리하다 싶게 많이 넣어야만 입에서 밥알 느낌은 안으로 숨고 누드무밥이 된다. 달짝지근한 무채가 혀를 감싼다. 머릿속 헝클어진 생각들도 이처럼 가지런해지기를. 짜투리 무시들의 변신. 속으로 들어갈수록 하얗고 겉에선 알 수 없을 물을 소복히 품고 다 덜어내고 온 힘 다 빼고 가지런히 나한테 제일 좋은 것만 준다. 흰눈이 소복한 아침, 희어멀건한 무심한 무밤마저 축복 같다. 너 때문에 온 세상이 다 하얗다. 뭔데? 김혜진, 너 때문에 온 세상이 하얗다. 저희, 아, 그리고요, 텃밭에 대파를 심어놨거든요. 근데 엄청 얼었잖아요. 이렇게 뽑아왔는데 코처럼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 흘리게 대파도 지었어요, 오늘 아침에. 아무튼 너무너무, 시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 시를 그렇게 써도 좋죠. 그리고 첫 번째 그 시도 되게 좋은 시예요. 그러니까 무를 해서 꼭 눈이 내린 듯한, 눈이 내린 거하고 무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은 뒤에가 아주 압권이었어요. 그 시 뒤쪽이 압권이었고 대파에서 이렇게 코를 흘리듯이 물이 줄줄 흐르는 거를 나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 경험으로 왔을 때는 충분하게 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란 그리 멀리 있질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고 지금도 내 옆에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시죠. 그래서 제가 쓴 것은 시이기도 하고 에세이이기도 하고 그 중간 그 두 가지를 다 아우른 것이기도 하고 그냥 내키는 대로 썼으되 너무 장황하지 않게 쓰려고 노력을 그러니까 길지 않은 글들이죠. 네, 충분히 시 쓸 수 있으니까 시 쓰세요. 네. 시 쓰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너무 오늘, 고맙습니다. 예, 이상규 작가님, 등단 50주년 헌정 낭독회에 또 이상규 작가님의 따님께서, 예,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네, 휘민 선생님, 네, 아니, 민지 하실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냥 힘. 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7시 50분쯤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밖에 있어서 지금 부랴부랴 들여오긴 했는데, 네.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실 줄 몰랐습니다. 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떻게 낭독회는 잘 들으셨어요? 아니요,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저기 어머님에 또 이어서 또 작가 활동하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 아니. 이 희미는 제 저기예요. 후배이자 시인이고 제가 아, 심사에서 동화를 등단한 사람이고 우리 딸은 여기 들어와서 있긴 있어요. 근데 이름이 작가이고자 하는 그 딸은 이름이 민지예요. 아, 민지가 아마 어디 민지, 있을 거예요. 네네네네. 네, 여기 우리 희미는 후배이자 시인이자 또 동시도 쓰고 또 대학에 강의도 나가고 그런 후배예요. 아, 가까이 사는 후배. 네네네. 후배분도 예.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서 또 축하를 이렇게 해 주시고 네, 제가 계시네요. 또 불렀어요, 중간에.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네, 우리 고맙습니다. 네, 따님도 지금 들어오셨는데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카메라를, 가려놨어요. 죄송하지만. 네네. 제가 지금, 저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아직 조금 통증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게 좀 많이 추레하고 꾸미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지만 그냥 얼굴은 안 보이네. 목소리로나마 인사드립니다. 저는 김민지라고 하고요. 저기 작가로서는 어머니께서 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이 책 작가로서는 김들이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머님 작품으로 저희 낭독가들의 낭독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어, 저는 낭독을 해 주시면서 책을 읽는 거를 이런 모임을 처음 가져봤는데요. 되게 새로웠어요. 제가 혼자서 책을 읽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분들께서 직접 온 마음을 담아서 글을 잘하네. 읽어주시는데 제가 혼자 책을 읽었을 때보다 낭독을 해주시면서 읽는 그 글이 머릿속으로 그 장면들이라든지 그림이 훨씬 더 많이 풍부하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읽어주시는 그 음성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성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참 저한테 간접적이기보다, 그러니까 책을 직접 읽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요.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후배분이랑 따님까지 이렇게 작가님 축하해 주시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예, 요렇게 낭독회는 좀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유희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조금, 네, 네. 인사하시고. 네. 네. 아우, 진짜 저야말로 몇 번 울컥했는지 몰라요. 정말, 정말 송정희 성우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낭독가들이. 맞아요. 맞아요. 와, 정말, 예. 제가 낭독을 배우기도 했지만, 낭독의 힘을, 그러니까 워낙 선생님의 글은 뭐 제가 편집하면서 거의 수백 번을 이제 읽고 정말 외우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다른 감동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낭독의 힘이 정말 엄청나구나.'라는 거 느꼈고, 선생님과 제가 나란히 앉아서 이 낭독회를 함께한 이 시간이 제 평생에 너무 아름다운 한 장의 정말 명화같이 남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 아까 추임새를, 이제 저희가 음소거하고 있었는데 추임새를 한 번씩 넣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막 이렇게 읽으실 때 딱 거기에 몰입해서 "그랬지. 아 맞아. 그거구나. 아 그래, 그래. 그 통치마. 아유." 막 그러면서 계속 추임새를 넣어 주시는데 너무 막 그냥 정말 생생하고 같이 감동도 느끼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한 장면을 저희 선생님하고 저에게 남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네. 네. 작고 어떻게 보면은 좀 소박한 한 장면일지라도 선생님에게 또 유인희 대표님에게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낭독가 여러분들에게, 예, 정말 깊이 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랑하고요,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한 해 동안 조금 우리 임현순 선생님 1년 동안 정말 애써 주셨어요. 그래 갖고 현순 선생님 마지막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새해 또 시작이 돼요. 저희요, 이번 연도 1 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12회 낭독회를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선생님들. 예. 이렇게 1 년을 달려왔어요. 이게 정말 12회를 마쳤네요. 임현순 선생님? 저는 뭐 이대로 마무리해도 되지만 오늘 낭독회 이제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 낭독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랑 이런 것들이 오늘 한 시간 제가 오롯이 힐링 받으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뭔가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이 막 드는데
사실은 단톡방에서 파일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듣다가 주변 소음에서 듣다 마는 경우도 있고, 다 못 듣거든요. 조용한 시간대에. 근데 이렇게 마련한 시간에서는 제가 오롯이 선생님들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아, 나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였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고, 내년에 더 좋은 책으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상규 작가님, 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김혜진 선생님뿐 아니라 지금 여기 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시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작가님 보면서 그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성숙 선생님도 와, 이렇게 잠시만요. 채팅창에다가 네, 너무 잘 들었어요. 작가님 글과 낭독가들의 목소리가 잘 어우러졌어요.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웃고 울었습니다. 또 채령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 맞아요. 전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전 또 씩씩하게 또 웃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한 해 동안요, 우리 너무 끈끈하게 사랑하고 같이 만났잖아요. 내년에는 더 진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네, 내년에 뵐게요. 자, 끝까지 안녕히 참여해주신 계세요. 관객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고맙습니다. 수타자 나에게 낭독에서 좋은 낭독가들과 함께 또 좋은 낭독회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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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새해 복 많이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숲하자 나에게 낭독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낭독가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 네, 다 나가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희 대표님 나가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아유, 대표님도 애쓰셨어요. 또 우리 선생님도 생겨갖고 작가님 생겨갖고 이렇게 해주시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